잘 됐네. 제가 세 분 다. 저도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 지난번에 그 저기 1박 2일 MT 가서 캠프 가서 마음에 드는 분들 있으면 네, 연락처를 좀 받아온다거나 이런 거 없을까요? 저 여진언니 연락처 받았는데. 전 여성분들께 많이 따였습니다. 혹시 내가 이제 관심 있는 이성이 있다. 네. 사귀고 싶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싫어해. 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싫어해. 네, 싫어해. 이게 관심이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싫어해. 관심이 없는 건 괜찮은데 그렇죠. 관심 없는 거기까지는 포용 가능한데 네, 싫어한다. 싫어하는 어떻게 거는 해요? 조금 수용 가능한가요? 조금 힘들 것 같아. 힘들 것 같고. 외모가 박서준이나 이런. 박서준을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 백현? 백현? 백현이다. 백현이어도 싫어하는 건 조금 싫어하는 거. 관심이 없는 건 제가 알려주면 그만이지만 싫어하는 거는 조금 저는 먼저 이유를 들어보고 나서 납득이 안 되면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납득이 돼도 조금 고민이 될 만한 사항이긴 하고 또 누군가를 싫어하는데 이유 없이 싫어할 리는 없잖아요. 그게 만약에 잘못된 사고라면 다시금 설명해줘야 되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도 진짜인데. 아니, 야, 제가 조금 기대하시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 뭐 외모나 이제 성격 같은 부분에서 뭐 네. 이상형에 맞으면은 타협을 시도해 보겠지만은 싫어한다? 그럼 네.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할 수가 없거든요. 네. 왜 싫어할까요? 싫어한다고 하면은 만나도 이게 만남이 이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정치적인 가치관이라는 네. 게 솔직히 설득하려고 해도 20대 중후반 가면 굳어져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뭔가 타협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바뀐 케이스라서 아. 얼마든지. 정말요? 네. 남편이 저를 바꿨어요. 바뀔 수가. 결혼하고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나이가 있구나. 많이 들고 나서도 네, 바뀔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들고 나서도 바뀔 수가 하이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까 김혜진님께서는 이제 부모님 두 분께서 다 이제 노무현처럼 회원이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이제 연애하실 때도 잘 유념해 두셨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연애 이야기하면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고요. 제가 사전 인터뷰 그 질문지를 작성할 때 네. 사실 넣었었거든요. 저희 세대 때는 지금 제가 이제 앞자리가 바뀌어서 40인데 네. 안 그렇게 안 보이셔요. 고맙습니다. 영혼이 없었어 이번에 세 분. 영혼 없어. 없어요. 제가 새 학생들의 나이 때는 거의 7~80%가 연애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부분이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업무적으로 알게 된 친구들을 대화를 해보니 최근에는 연애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10에서 20%밖에 안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 친구들한테도 물론 들었지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회가 변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래요. 두 분 공부한다고 연애를 안 했다고 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렇게 잘 생각하는 저는 거 좋은데. 저런 분들 왜 연애를 안 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CC를 했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처음 공개하고. 혹시 편집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니요, 뭐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2학년 때 이제 헤어지고 나서는 몇 번 이렇게 뭔가 썸 같은 건 있었는데 연애로까지 안 이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냥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합리화를 하긴 하지만 사실 항상 하고 싶긴 합니다, 솔직히. 예. 특히 겨울 되니까 이게 더 주변에서도 이 계절 탄다는 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잘 찾아보라고 하는데 뭐 때가 되면 또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연애, 사랑 해서 또 결혼이라는 결실이 꼭 다는 아니지만 그런 빈도가 적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선택이 극소수로 또 바뀌고 있어요. 이게 사회 풍토가 그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좀 저는 아들이 있는 입장에서 걱정이 되거든요. 결혼을 시키고 싶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학생들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애, 언니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난 연애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여성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실 남자분들은 하고 싶거든요. 연애를 싫어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다들 연애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겨서 연애를 조금 뒤로 미루는? 뭔가 MZ 시대 특징이 갓생이잖아요. 갓생 사는 게 요즘 유행이거든요. 미라클 모닝 막 이런 것도 엄청 유행이고 서로 뭔가 연애나 사랑 막 이런 것들보다 나 자신을 챙기는 일에 더 이제 집중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그리고 그런 거 연애를 하는 거 결혼할 거 아니면 다들 헤어지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좀 시간 낭비. 시간 낭비, 좀 쓸데없는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거 같아요. 연애가 아. 정말 행복한데 혹시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네, 너무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다시 20대 초반 돌아간다면 딱 나는 우리 연애만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요. 네.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긴 했어요. 네. 사랑을 처음 하는 것처럼 사랑을 해라라고 하기는 하는데 저는 연애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제가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돌려서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머지 애정을 떨어뜨리는 게 조금 슬퍼서 연애에 정을 안 들이는 것 같아요. 아니 자꾸 연애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 네.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댓글로 연락 언제든지 나는 오픈 마인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저는 오픈 마인드. 그렇죠.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렇습니다. 친구분들도 다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두 분 또 좋아요. 어떻게 연락이 온다면 연락이 댓글로 남긴다면 연락할 의사가 있나요? 죄송해요. 저도요. 아, 죄송합니다. 노무현 재단의 장학생들이 이렇습니다. 관심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사랑하는 것들이 많다. 네. 후회 없는 대화생활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연애까지 더해지면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MZ세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새 학생의 세대를 MZ세대라고 하는데 기성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기성세대를 바라봤을 때 큰 불만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지금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에서 네, 이제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MZ세대의 불만이라기보다는 어떤 좀 격차를 좁히려는 노력들이 좀 서로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예컨대 뭐 회사에서 이제 뭐 회식, 뭐 대표적인 예로 회식을 갈 때 이제 뭐 부장님 뭐 2차, 3차까지 가는데 이제 저희 MZ세대들은 빨리 퇴근을 하고 워라밸을 즐기고 싶어 한다든지.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회식이 또 회사 부서원들 간에 단합을 도모하기도 하고 또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극과 극에 있는 간격을 좀 이렇게 서로 줄여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MZ 세대에서는 이제 무조건 기성세대가 그 양보를 하길 바라고 혹은 위에서는 또 MZ세대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서로 완화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만 좀 해소가 돼도 사회가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잠시 연륜이 묻어나는 답이. 어떠세요? 진짜 20대 초반이 보는 이 사회 문제는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솔직히 반대 입장이에요. 제가 MZ세대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남의 단점보다는 저희 집단의 단점이 먼저 보이는데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변화가 빨라요. 그래서 인내와 그러한 감수해야 하는 게 기본이 되어버린 기성세대들과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둘이 결합을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또 중간 세대가 될 거잖아요. 언젠가는 그 아래와 그 위에 중간 세대로서 잘 작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잘. 여기서 내가 길게 들어야 되나? 내가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뉴스나 이런 사회 전반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런 뉴스. 문제점이 드러나는 게 한두 가지 정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두 단어로 뉴스.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뉴스에서 이게 제일 문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최근 전반적인 동향에서 나타나는 거 보면 좀 일반적인 혐오, 좀 무차별적인 혐오가 굉장히 사실 이게 어떤 논리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뭐 예컨대 뭐 아까 잠깐 이슬람 선 얘기가 네. 그 전에 나오긴 했었는데 그냥 이제 무조건적으로 그냥 안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이해하려는 어떤 여지가 없이 그냥
말하자면 약간 먹물을 뿌려버린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갈등들이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또 이게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또 익명성으로 굉장히 또 20대들이 하는 데서도 굉장히 차별적인 언어나 혐오 표현이 굉장히 만연하고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걸까 했을 때는 MZ세대의 최근 이런 동양 어떤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좀 이런 게 심화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우려도 있고. MZ세대가 말씀하세요. MZ세대가 좀 솔직함 이런 게 트렌드잖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한 게 솔직함이랑 과도기적이어서 그런가 솔직함이랑 무례함을 구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16강 진출했을 때도 그 가수 딘딘님이신가? 네. 그 16강 진출하기 전에 우리 16강 진출 안 될 건데 당연히 안 될 건데 왜 이렇게 16강 된다는 식으로 희망 고문을 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갔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MZ 세대들이 물론 솔직한 거 뭐 자기를 드러내는 거 개성을 밝히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가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남을 상처 주거나 찬물을 끼얹을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 솔직함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인지해야 되는데 솔직함이라는 거를 이유로 삼아가지고 좀 타인에게 상처 주고 혐오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당당함으로 치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받았을 때는 또 그건 싫을 거잖아요. 맞아요. 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강진철님께서는 정치학을 전공하고 계시는 아, 건지 예. 모르는데 그 혐오라는 단어. 예. 그 이제 혐오라는 단어는 이제 제가 생각해도 왜 혐오가 나오나 하면은 그 앞선 단계에서 옳고 그름으로 따지기 때문에 다름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따지기 때문에 네. 틀렸다고 생각하는 집단에 대해서 이제 혐오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다 차이를 좀 인정해야 되는 그런 네, 네.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축구 이야기 네. 해주셨는데 혹시 2002년도에 우리 강진철 학생은 이제 초등학생 저는 7살 다른 분들은 아마 태어나기 직전이거나 아마 거의 기억이 없을 텐데 혹시 그때 이야기 전에 들은 거 있어요? 2002년도에 저희 2002년생인데 2년생. 네. 항상 2002년생이에요라고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그럼 월드컵 못 봤겠네 해요. 근데 이야기로만 들었을 때 그 4강 신화가 엄청난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사진으로만 봤지 네. 어땠는지 정확히 모르고 이번에 16강 완전 떠들썩했잖아요. 네. 근데 16강 진출한 것만으로도 이 정도인데 네. 4강은 얼마나 심했을까 이렇게 그냥 상상만 해보죠. 김혜진님 혹시 2002년도 축구 이야기 들으신 거 있나요? 저는 들었던 얘기 중에 저희 부모님이랑 아버지 친구분이랑 이거 세 분이서 저를 재워놓고 제가 그때 2살이었으니까 저를 재워놓고 축구를 보는데 4강 진출한 거예요. 그래서 와 신나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제가 깨가지고 엥 하고 울었다는 그 썰을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시구나. 우리 강진철님. 월드컵 이후에 2003년에 이제 굉장히 출산율이 높았다고 네. 월드컵 베이비붐 맞습니다. 해서 네. 저는 7살이었는데 그냥 세상에 시뻘갰던 그런 희미한 기억만 있고 아마 뭐 다음 월드컵쯤에 우리나라가 또 높은 성적을 네. 기대해 본다면 또 좀 출산율에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2002년이니까 정확하게 20년 전에 네, 제가 그때 2020. 24살이었습니다. 24살 한참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겠죠. 예. 지금의 열광은 열광도 아닙니다. 진짜요? 그 지금의 열광은 열광도 아니고 장례식장에서도 막 보고 대구에 했던 동성로에 가면은 온 사람들이 뛰어나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막 흔들어. 너무 흔드는 신나. 거를 넘어서 본네트 위에 올라갑니다. 발로 뛰어. 지붕에도 올라가. 심지어 임시번호 받은데도 그래. 새 차는 막 다 올라가. 이거 못 믿겠죠? 네. 유튜브 찾아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진짜로. 2002년도는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예. 빨간 티 한두 장은 다 있었어요. 네. 으아. 전 국민이. 맞아요. 저도 지금 집에 한 장 있습니다. 그렇구나. 레드 아닌가 네. 레드. 네. 우리 살아있을 때 그런 날 한번 더 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진철 학생이 네. 정외과라고 해서 당연히 저는 정치 쪽으로 관심이 아, 있고 네.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아까 학교 행정 예, 쪽 예.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더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네, 네. 지금 대화를 나눠보니까 네. 굉장히 훌륭한 인재인데 아닙니다. 전혀 생각이 정치 없으신가요? 쪽이에요? 네. 저희 할머니께서 절대 정치인 집안이 망한다.
그냥 적당히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음. 실제로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약간 공직에 계셨었는데 몇 번 이렇게 정계 쪽으로 출마를 하시려 했지만 할머니가 극구 반대를 하셔서 못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마음 한켠에는 약간 그런 게 있긴 해요. 아 좀 뭔가 주변에서 너는 뭐 나중에 뭐 시의원 출마 안 하냐? 그러면 민주당 나도 뽑아줄게 내가 대구 애들이 그런 농담을 한마디로 하곤 하는데 그냥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과 또 정치 직접 한다는 거는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무엇보다 제가 정치를 직접 하는 거에서는 저 스스로도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연한 관심을 직접적으로 가지면서 좀 그래도 우리나라 정치가 좀 더 좋게 발전하는데 일단 관심을 좀 가질 생각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정치를 하고 계세요. 그런가요? 네. 아, 그렇죠. 네. 이것도 정치의 일부라고 볼 수 있죠. 네.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라고 하면 크고 음, 어렵고 위험한 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살고 있는 게 내가 생활하는 게 친구랑 대화를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그런 정치라면 제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